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 저희는 광양 매화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주위로 홍매화와 백매화가 흐드러지게 핀 장관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 매화마을은 해마다 열리는 매화축제로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축제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관광객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곳 매화마을에서 특집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곳 매화마을에는 축제는 비록 취소됐지만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축제가 열리던 시기와 비교해보면 관광객이 40% 정도 줄었습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곳 축제장이 주요 판매 장소였던 매실농가들에겐 아쉬운 결정인데요. 광양시가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서 매실 판매를 돕고 나섰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 2주 전까지만 해도 활짝 핀 매화는 10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던 마을이 온통 빨갛고 하얗게 물들었습니다. 섬진강과 어우러진 모습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3월이면 매화로 둘러싸인 풍경을 직접 보기 위해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화마을을 찾습니다. 올해도 관광객들의 발길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매화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취소되면서 그 비율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60%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중요한 판매 기회가 줄어든 매실 농가는 울상입니다. 다안면 매화마을 농가 중에는 매화축제에서의 매출이 80% 이상인 경우도 있고 전체 매실 농가 3,800여 곳을 두고 봐도 20-30%의 경제 유발 효과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실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남쪽에서 주로 나던 매실이 이제는 전국적으로 생산돼 생산량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광양시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활성화된 온라인 시장을 활용해 매실 판매를 돕기로 한 겁니다. TV 홈쇼핑이나 포털을 통한 온라인 통신 판매, 그리고 수도권 소비자 광양 매실 직거래 장터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홍보와 판촉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방송 판매인 라이브 커머스도 예정돼 있습니다. 광양시는 11일 오후 남도장터에서 포털 사이트와 연계해 개그맨과 유명 유튜버가 출연하는 실시간 매실 판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남도장터에 입점이 어려운 소규모 매실 농가를 위해서 농협이 먼저 농가 제품을 사고 재가공해 판매하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 결정에 매실 농가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광양시에서 온라인 판매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농가를 대상으로 주선해주면 그나마 이렇게 매실 판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0%가 넘고 6년 연속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 선정된 광양 매실. 최근 코로나19와 생산량 과잉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명품 매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이처럼 매실의 대표 고장인 광양시는 오랫동안 철강 도시로도 많이 알려져 왔는데요. 최근에는 관광 도시로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네,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을 표어로 삼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생겨날 광양시의 새로운 관광 자원을 고정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광양제철에 화물열차가 다니던 터널입니다. 철로가 사라진 대신 곳곳이 와인으로 채워졌습니다. 한동안 버려졌던 공간이 거대한 저장고로 탈바꿈한 겁니다. 동굴에 들어서면 세계 각국의 와인을 한눈에 엿볼 수 있고 직접 시음도 할 수 있어 독특한 체험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광양하면 딱히 저희가 찾다 보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동굴이라 해서 이제 아무것도 생각도 못하고 왔는데 사진 찍을 곳도 많고 와인 조격도 잘 되어 있고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저는 처음 접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광양시는 와인 동굴처럼 이색적인 볼거리를 갖췄지만 관광지라고 하기엔 사실상 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턴 새로운 관광 자원들이 대폭 늘어나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출 전망입니다.
우선 섬진강 하류인 배알도 일대가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수변공원과 배알도 사이엔 이미 해상 보행교가 들어섰고 망독폭으로 이어지는 현수교 형태의 다리도 올해 상반기에 추가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배알도는 산책로와 함께 섬진강 하구를 조망할 수 있는 섬 정원도 함께 조성됩니다. 특히 망덕산에서 배알도까진 하강 레포츠 시설이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지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섬진강 상류 쪽인 다한면 일대는 소규모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수변 쉼터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마동과 금호동을 잇는 다리에 이어 9.4km에 이르는 해안도로는 경관 조명이 설치돼 빛의 명소로 바뀔 예정입니다.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교량과 해변도로 가로등에 설치하는 경관 조명은 교량 거드에는 화려한 경관 조명을, 교대와 교각에는 따뜻하고 밝은 계열의 조명을 설치해서 밤이 빛나는 광양 관광을 연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시의 외형을 키우는 사업에 주력한 탓에 관광 자원이 부족했던 광양. 민선 7기부터는 관광산업의 사활을 건 만큼 계획한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광양시는 관광과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광양시가 어떤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연복 광양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님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광양시장 정연복입니다. 우리 광양시는 일상으로 회복, 시민이 행복한 도시, 4차 산업시대를 열어가는 스마트 도시, 낮과 밤이 빛나는 아름다운 관광 도시를 향해 시민과 함께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양이 미래가 있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신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저희가 지금 매화마을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명소인 만큼 올해도 어김없이 참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아쉽게도 축제는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예. 불가피한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 혹시 방문객들에게 당부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예, 많이 아쉬울 겁니다. 사실은 봄꽃 축제 중에 가장 먼저 추리는 것이 우리 그렇죠. 광양 매화 축제입니다. 네. 그런데 2년간 이 축제를 열지 못하게 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와 가족 또 그리고 지역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에 한 분 한 분이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만이 이 코로나를 극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결정이 있었다 하는 걸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쉬운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곳 매화마을 방문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관광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요. 올해 광양시의 관광 계획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양시가 지난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 여행을 슬로건으로 내걸어서 관광 도시의 도약의 첫걸음을 내딛었지 않습니까? 올해 광양시의 관광산업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 시는 정말 크게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그런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지를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하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개목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에 낮과 밤이 빛나는 관양 여양이라는 그런 슬로건 BI를 선포를 했고 네. 올 10월에 저희 작년 10월에는 또 관광 관련 사업자 또 시민단체 시민 등으로 구성한 관광 협의회가 창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지금 관광협업센터가 개소가 돼서 이제 관광을 좀 체계 있게 이렇게 만들어갈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시장님. 낮에도 밤에도 빛나는 광양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이 관광 분야뿐만이 아니라 청년들이 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중요하고 또 추진이 어려운 것이 청년주택이다, 네. 청년 정책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우리 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인 관양제철소가 있습니다. 네. 포스코 관양제철소가 있고 세계 11위의 항만인 광양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업에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취업이 잘 되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포스코와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포스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포스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길러가지고 이 인센티브를 좀 준 다음에 필요한 사람으로 길러가지고 이게 좀 뽑아줘라. 네.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포스코 아카데미 1기생을 3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네. 작년에 포스코에서도 취업생들을 모집을 할 때 이분들이 지금 한 17명이 이 포스코와 포스코 관계된 그런 회사에 지금 취업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에 설령 취업을 했다 손 치더라도 네. 지금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이제는 집을 또 가져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청년들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1억 범위 내에서 주는데 1차 5년간 그 이자를 시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1억을 받으면 주택 구입자금으로 써도 되고 전세자금으로 써도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필요하면 5년간 더 연장을 해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양 지역에 뭐 일자리와 주택 등이 이렇게 마련될 걸로 좀 기대되고 있는데요. 또 살기 좋은 도시의 경쟁력은 미래 먹거리 산업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올해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히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신산업이 육성되면 효과들이 좀 기대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대점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네. 우리 시가 최초로 4차 산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이 4차 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들 그룹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포스코가 철강 산업을 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포스코가 지금까지 해왔던 철강 산업을 일단은 고도화하는 사업에도 집중을 하고 이제 포스코가 또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2차 전지 또 소재 부품 산업 네. 또 드론 그다음에 수소 산업을 대표적으로 신산업으로
이 육성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특히 이 양극재가 2차 전지에서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이것을 생산하는데 우리 시에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 이 착공을 해서 3차까지는 준공을 하고 네. 4차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차, 6차, 10차까지 이 공장을 지금 증설을 합니다. 지금 생산되고 있는 것이 지금 한 3만 톤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10차까지 아마 다 되면 10만 톤까지 생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가장 큰 소재인 양극재가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많은 양이 생산돼서 공급이 된다. 또 세계로 수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2차 전지가 많이 배터리 아닙니까? 예. 이것이 됐을 때 이게 재활용 기술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재활용에 대한 기술 개발과 또 실증 센터를 명당 산단에 우리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명당 산단과 율촌 산단, 세풍 산단을 중심으로 2차 전지에 필요한 소재를 모두 생산하고 또 다시 리사이클하는 재활용하는 문제까지도 명당 산단에서 해결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신산업을 선도하는 광양의 모습도 저희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시민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광양이 또 예외가 아닐 것 같은데요. 재난지원금 지급도 지금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실까요? 예, 저도 시민들을 많이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모든 시민들이 언제 주느냐, 얼마를 줄 것이냐 네. 그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1차 20만 원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줄 생각입니다. 금액은 빚을 내지 않고 줄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금액을 줄 생각입니다. 이 그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상의를 또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시의회와 상의를 해서 금액은 정할 것이고 그러면 언제 줄 것이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이 정부의 이 코로나 지금 1.5단계입니다. 네. 예. 그러면 경제 활동이 굉장히 불가한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 네. 그때 지금 줄 생각입니다. 시장님, 또 마지막으로 광양 시민과 LG 헬로비전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이 시청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으로는 물론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광양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양이 미래가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보육재단을 중심으로 아이양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광양 인프라의 생활 예수도시 구축, 맞춤형 공간 복지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뜻하신 일 모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줄어드는 인구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중소도시들의 오랜 숙제인데요. 하지만 인구 유입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양에서는 그동안 공들여온 노력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30만 도시 만들기에 나선 광양시의 인구 정책을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에는 광양제철소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경남은 물론 전남 지역 내 인근 도시에서 몰려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인구는 올해 2월 기준 15만 1,016명. 저출산 문제와 함께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주 기반 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화된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택들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예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신규 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개발이 된다라면 좀 더 이런 고소득자들을 우리 광양에 머무를 수 있게끔, 광양에 살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광양시가 인구 30만 도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우선 생활하기 편안한 정주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와우지구를 비롯해 광영의암지구와 성황도이지구, 인서지구와 성황도이2지구 등 5개 택지에 5천억 원이 투자돼 택지 조성이 마무리되고 현재 공동주택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14,000여 세대에 3만 6천여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공동주택 신축 계획도 이어져 나오고 있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되는 올해부터 인구 증가세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양시는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아파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고요. 올해 말까지 7개 단지 4,300여 세대의 공동주택 신축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노후 생활도 함께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양시는 5개 분야 64건에 대한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 전략 등을 검토 평가하는 인구 영향 검토제의 실효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또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최근에는 광주전남연구원과 인구 활력 증진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인구 영향 검토제 대표 사업으로 선정한 13건에 대해 광주전남연구원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질적인 인구 증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구 30만 도시 만들기에 나선 광양시. 인구 증가 정책을 통해 줄고 있는 인구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광양 지역에는 최근 인구 15만 명이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미 하루 차량 통행량이 전체 인구보다 많은 20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단에 출입하는 화물 차량들이 주요 원인인데 교통이 혼잡한 구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능형 교통체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똑똑한 지능형 교통체계 ITS 사업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 500여 곳이 운영되고 있는 광양. 화물차를 비롯한 특수장비 차량들의 이동이 많은 도시입니다. 제철단지 초입 사거리와 컨테이너 부두 사거리는 매일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여 길게 정체된 구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길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출근 시간에는 아무래도 광양 제철에 출근자들이 그 시간대 같이 움직이니까 또 뭐 이 화물차 출애라든지 덤프 뭐 이런 것들이 출근자 같이 겹치니까 한 이후에 10시쯤 돼서 이제 어디 볼 일이 있으면 가고 오는 거예요. 광양 지역 일일 차량 통행량을 살펴보면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은 20만여 대,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700여 건, 사상자는 1,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정체가 가장 심한 곳은 금호교차로에서 고락교차로 구간으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7km 정도이며 이곳에서 교통사고도 가장 빈번한 상황입니다.
광양시는 혼잡한 교통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 ITS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ITS는 전자통신 등의 첨단 기술을 신호나 도로 제어 시스템에 적용한 차세대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알맞게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상습적인 정체 구간은 녹색 신호가 켜지는 시간을 더 길게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ITS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인데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17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비 102억 원과 시비 68억 원 등 총 170억 원이 확보되어서 2021년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산단 화물차 통행뿐만 아니라 남해고속도로의 길목에 위치해 있어 교통 요충지로 불리는 광양시. 앞으로 2년 뒤 ITS 사업이 마무리되면 도로 위 어떤 변화가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지난 2019년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열린 K-팝 콘서트를 시작으로 광양시의 문화예술 사업의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정된 사업이 전면 중단되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도립미술관과 광양예술창고 개관을 통해서 문화예술 사업의 또 다른 시작을 알렸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아 진행한 K-팝 콘서트. 인기 아이돌 그룹이 출연해 전국에서 15,000여 명이 광양으로 모였습니다. 대성황을 이룬 공연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강화되면서 지역 예술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집합 금지로 인해 전시와 공연이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지역 사회 감염이 지난해보다 줄면서 광양 지역 문화예술 사업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먼저 모두의 기대를 모았던 도립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옛 광양역사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통유리로 된 벽면에 현대적인 디자인이 설계된 박물관이 들어섰고 오는 22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때 공사할 때부터 봤어요. 광양시에서 이 미술관이 하나 생겨놓은 게 참 좋죠. 그거 이제 고용도 하고 가서 하면 안 좋은가요? 광양읍 버스터미널 인근에 방치돼 있던 폐산업시설들은 예술창고로 변신했습니다. 예술창고에서는 지역 작가 전시와 미디어 영상관, 복합문화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광양시는 도립미술관과 예술창고를 연계해 지역 문화예술의 거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양예술창고는 도립미술관의 보완 기능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하고 싶고요. 앞으로 도립미술관하고 예술창고 앞 거리는 광양 어떤 대표적인 문화로 거리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우리 시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 아마 깊은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립미술관 개관과 K-팝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 광양시. 전남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돋움이 시작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오늘 특집 뉴스를 통해 광양의 경제와 관광, 문화 분야까지 다양한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앞으로 광양시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과 발전 요소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변화될 광양의 모습 저희도 함께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